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제가 있는데요. 지금 조경설계협의회에서 이 조경사 제도와 관련해서 고민도 많으셨고, 뭐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또 그 협회 내에서 축적된 어떤 논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안한다."라고 하셨지만 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런 조경기술사 사무소 대표님이신 이남진 소장님으로부터 이 초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첫벌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제를 듣고 네,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바이런의 이남진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경사 자격 신설에 대한 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이게 무겁고 중요한 주제인데 저는 너무 가벼운 사람이 하게 돼서 좀 걱정이 되고요. 잘 들어주시고 김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좀 개인적인 생각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경사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꽤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조차도 이제 작년에 조경진흥기본계획에 참여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상당히 생소했고 이제 조금 익숙해지긴 했는데 뭐 조경사라고 하면은 뭐 기사시험 과목에 있는 조경사밖에 몰랐는데 동양 조경사, 뭐 서양 조경사. 근데 이제 건축사에 대응되는 자격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뭐 이런 멋있는 이름의 자격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첫인상이었고요. 먼저 조경사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좀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고민해본 결과이고요.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로 조경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제 한국 조경 헌장에는 조경은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와 경관을 계획, 설계, 조성, 관리하는 문화적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근데 우리의 자격은 그 기술사 그리고 엔지니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 인문학, 과학, 문화적 행위인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를 기술자와 엔지니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 조경사라는 자격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걸맞는 자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앞서 이상수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제 건축의 경우에는 뭐 명쾌합니다. 건축사 한 가지로 모든 게 설계가 가능하죠. 근데 조경은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국토교통부가 아닌 타 부처의 법들을 따르는 그런 자격들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뭘 선택해야 될지도 참 애매하고 또 각각 나름의 장단점도 있고 그렇다고 둘 다 따기는 또 좀 그렇고 애매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원화된 하나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필요성입니다. 일단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대지안의 조경이라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요. 뭐 사례를 들어서 아까 이상수 소장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는 당연하게 조경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부실 시공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설계하는 사람도 당연스럽게 책임감 없이 그냥 뭐 알바를 하건 그냥 나와서 혼자 프리랜서로 뛰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토를 좋게 만드는 일을 하는 우리의 업으로서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큰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빨리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작년 웨비나 때 제가 발표했던 자료인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죠. 어떤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모전을 하는데 건축 공모전이라고 나오고, 실제 참가할 때도 대표자는 조경가가 아닌 건축가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면허의 문제에서 가장 크게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필요성입니다. 어, 기존 기술사 시험의 장벽이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조경 기술사 따신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따신 이상수 소장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신호섭 소장님이 발표해 주신 대로 건축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베이스로 하는 시험이고 아주 뭐 꽤나 실질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은주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외국의 사례들도 뭐 통해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또 또 일부 컴퓨터로 아예 지금 설계를 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실질적인 검증 방식인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시험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기술사 제도는 어떤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다른 기술사와 뭐 조경 기술사만 다르게 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암기형의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경사 시험을 만들어서 별도로 선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까 이제 건축사 얘기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뭐 건축사가 무엇인지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얘기한다면,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고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법상에 너무나 명확히 이렇게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정말 강력한 한 줄은 건축물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소속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박아놓은 거죠. 예, 이 한 줄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간단한 조경사의 제안인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조경사 또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법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고,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경사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조경 설계와 조경 공사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기존 기술사 제도는 과기부의 제도고 엔지니어링 사업자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조경의 일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법규에 들어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에서 만드는 법에 조경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격들을 건축 관련 법에 넣어달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그런 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는 또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조경사의 업무. 조경사는 조경 설계와 공사 관리에 관한 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건축법 제42조의 대지안의 조경, 당연히 조경가가 해야 되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공원 및 녹지, 그 다음에 도로 설치할 때 필요한 가로수, 기타 지자체 조례에서 지정한 사항,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포함해서 하고 타법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하천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가로 이런 것들까지도 추가를 해가면서 우리의 업무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수적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한 조경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사실 조경진흥법을 몇 년 전에 만들어 놓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법에 조경사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이 대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쪽에 대해서 되게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조경진흥 계획을 준비하면서 좀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건축사법이 있듯이 신규 법령 제정을 통한 조경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경사법 또는 아니면 우리가 계속 또 요구해왔던 조경기본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인데 뭐 몇백 명 수준이 될 조경사를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줄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안 1이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사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는 조경 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경사 자격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자격 시험에 관한 내용도 요건과 과목이 들어갈 테고요. 조경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업무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고 설계와 감리 업무에 대한 대가 기준도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날인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날인에 대한 것도 의무화할 수 있고 우리의 실적과 경력 관리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조경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내용, 그 다음에 조경사를 만들려면 결국 조경사 협회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뭐 조경사를 임의로 빌려줬다든지 그다음에 조경사가 설계한 곳에 사고가 생겼다는 거에 대한 뭐 위반이나 징계 기준도 당연히 포함이 돼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만드는 건 그냥 우리의 뭐 권위가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사 제도가 생긴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조경 품질이 개선돼서 어떤 국토 환경의 품격이 개선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조경가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고 합리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서 능력 있는 전문가의 진입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경 관련 제도나 법규도 일원화돼서 조경진흥법과 함께 연계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지하주차장 상부 공원화 사업 같은 걸 할 때 지금은 건축사만 요구하고 있다면 조경사도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하고 뭐 공공발주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얼마 이상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어,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고 많이 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세 가지였는데 기존 자격 제도의 활용도가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격 보유자들에게 조경사 자격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중간에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기존 조경 기술자나 기술사나 조경 분야의 뭐 고급 특급 기술자한테는 뭐 1차 시험에 대한 면제권을 부여하고 뭐 2차의 면접이나 인터뷰만 보고 통과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으로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조경사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세 번째는
조경설계사무소 면허의 혼선을 당장은 주게 될 겁니다. 아마 기존의 조경기술사 사무소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가 있는데 조경사 사무소까지 생긴다면 세 개의 면허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결국에 혼란스럽다도 더라도 뭐 한 2년 또는 3년 동안에는 이 모든 자격을 쓸 수 있게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유예 기간 이후에는 조경사에게만 설계나 감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최근에 국토부에서 조경사를 만드는 거에 대한 좀 호의적인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거고, 어, 물 들어올 때도 저어야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다 같이 좀 의견을 많이 모아서 좋은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남진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조경지능 기본계획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지금 국토부의 좀 그 변화의 기류들을 감지하셨으리라고 믿는데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정말 품질 좋은 공공공간과 조경 공간을 주기 위해서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정한 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장받았을 때 짊어져야 되는 책임까지 뭔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남진 수장님의 발제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배정은 학술부회장님께서 잠깐 채팅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건축사 제도에 대해서 신홍수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하고도 또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변재산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들으면 좋겠습니다.